가기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즐거운 주말이 왔습니다. 아주 화창한 날이에요. 이렇게 햇볕이 아침부터 크게 세게 장렬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정말 해가 뜨겁게 장렬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가 즐거운 주말을 보내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큰 원동력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별일 없이 지나갔고 설왕설래만 가득했고 타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대선까지 타결 안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시장도 이미 이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대한 베팅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트럼프 쪽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최근에 왔었던 흐름의 되돌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즉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난 몇 주간 가장 약세를 보였던 금융시장이 어디냐라고 얘기한다면 역시나 채권 시장이 굉장히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그것은 민주당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게 되고, 그래서 재정부양책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채권 발행이 과다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오른 것이다 라고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만에 하나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한 거나, 아니면 자기 정치적 견해를 투자에 반영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채권 매수를 시작하겠죠. 왜냐? 채권 가격이 지금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쵸? 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동안 저희 증시각도 TV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잘 아실 거예요. 재정부양책을 워낙 많이 써야 된다고 지금 양쪽 누가 되든 재정부양책을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되면 더 많이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그렇게나 약세였습니다. 지금 보면 채권 가격의 흐름은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흐름은 10년물이 금리가 10주 동안에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9일 이후로 가장 높은 0.872%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밴드의 상단, 그동안에 막혀 있었던 일종의 밴드가 있었어. 폭이 있었는 대역폭의 가장 높은 금리폭까지 10년물이 올랐고요. 이건 3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단위로는 8주 만에 가장 큰 11bp가 금리가 올랐었죠. 그런데 오늘도 보면 장중에 많이 오르다가 쓱 밀리는 흐름, 그래서 채권 시장은 강세로 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뭐냐? 그동안에는 무조건 재정부양책이 많을 거니까 하고 채권이 약세로 돌았었는데요. 이제 다른 베팅도 일부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채권 시장은 거의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바이든 승리를 점치는 듯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나타난 큰 흐름들이 그러한데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조금 다른 모습들이 포착됐다라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의 흐름은 바이든 쪽에 조금 더 기울어진 증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양책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뭐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제 좁혀지겠죠. 좁혀지고는 있는데 설왕설래가 지금 계속 있는데요. 트럼프는 어제 있었던 어제 있었던 토론회에서 지금 이 부양책이 통과 안 되는 것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선을 너무 의식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펠로시 의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선 전에 합의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길 원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보통 아니에요. 이게 그냥 받아 넘기고 제대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네, 아주 그냥 발언이 전곡을 정확하게 찌르면서 서로 치명타를 카운터 블로를 서로 날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양책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실하게 주정부 지원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주정부를 유리하게 해주는 부양책이 안 된다는 톤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미세한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냐? 주정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쉽게 해결을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 토론회에서는 전일 저희가 오후 시황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뭐 크게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유가는 리비아에서 원유 재고가 상당히 늘어난다는 소식에 하락하면서 40달러가 깨지고 39달러대로 내려오면서 마감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은 혼조세를 보여주었는데요. 그 코로나는 이제 진짜 안타까운데 창궐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처럼 둔한 사람도 이제 좀 조심을 많이 하는데요. 서로 조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으면 너무 비난은 하지 않기로 해요. 그분이 원해서 절대, 우리나라 지금 이 환경에서 코로나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고요. 막 행동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코로나 걸리는 거를 너무 막 죄인 취급은 안 하도록 해요. 이게 지금 서로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걸렸을 때 있을 그 사회적인 비난, 와, 나 너무 무서워요. 그게 제일 끔찍한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러니까 우리 혹시나 주변에서 누가 걸렸다 그래도 쟤는 무슨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저 모양이야, 이러지 말고 운이 참 없구나. 사실 주식도 운 아닙니까? 운칠기삼 넘는 것 같아요. 저희 투자를 해보면 정말 운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 운이 중요하냐면 자기가 잘 예상을 해서 잘 선택을 했다고 해도 그냥 고점 잡는 거 말고, 남들이 좋다고 해서 사람들 우르르 몰리는데 같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고점 잡는 거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회사 정말 좋은 것 같아 해서 딱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은 그 주식 안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식에서는 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 회사 정말 좋은 회사야 라고 찾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시장이 선택해줬어. 그건 운이죠. 네, 그거는 운이에요. 신탁에서 나의 재물이 선택되는 거 뭐냐? 운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열심히 많이 하면 근처까지 갖다 놓는 능력이 훨씬 더 좋죠. 네, 그러니까 뭐랄까, 골대 근처로 차는 능력까지는 기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선택은 정말로 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다시 코로나 상황들 얘기하려다 이렇게 갔는데 MBC 방송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미국의 경우 7만 7천 명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설명하기 되게 좋은 죄래요, 시장을. 그래서 시장이 빠졌다, 시장의 혼조세가 이거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자, 사상 최대치인데 혼조야? 다 빠졌어야지. 다우 빠지고 S&P, 기본이 되는 S&P는 0.34% 올랐단 말이죠. 나스닥도 올랐고 러셀도 올랐어요. 소형주들은 오른 게 꽤 많아요. 그럼 이게 코로나가 이렇게 사상 최대 폭으로 창궐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는 주식시장에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향을 별로 못 미쳐요. 이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사상 최대치가 나오는데 주식시장이 안 빠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좀 이상한데요. 네,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에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제 부양책도 아니야,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야. 대선 전까지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혹여나 이제 부양책이 된다 그러면 또 확 한번 땡기겠죠. 그런 정도의 흐름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상황들은 안 좋아요. 유럽 상황들도 사상 최대 나오면서 지금 프랑스 뭐 이런데 아주 난리 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세 한번 살펴보죠. S&P 500 0.34% 상승하면서 3,465, 그리고 다우는 0.10% 하락한 28,335, 나스닥은 0.37% 올라서 11,548, 그리고 러셀 2000은 0.61% 오르면서 1,640을 기록했습니다. 자, 달러. 오늘 환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5월 이후에 위안화가 무려 7% 강세를 보여주면서 아시아권 통화들 진짜 초강세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달러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뭐 예상은 미드양 쪽에 기울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로 강세, 엔 강세, 달러 약세, 이렇게 되면서 달러 약세가 어제와 반대로 시현이 되었습니다. 달러는 92.75예요.
유로 달러는 1.1862, 엔은 104.72, 중국 위안은 6.667입니다. 이게 이제 5월 이후로 진짜 7.5% 정도 강세인데요. 원은 얼마냐? 1128원 45전. 5월 달에 우리 125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3월 달 이후에 그 안 좋았을 때 말이죠. 우리 1290원 갖고 썼거든요. 고점 대비 10% 빠졌어요. 지금 10% 환율 떨어졌으니까 워낙 강세입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전보다 많이 약세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5월 달 이후로는 전 세계 통화 중에 지금 워낙 최강세예요. 덕분에 이제 브라질 채권이 저도 브라질 채권 갖고 있으신 분들 꽤 있는데, 완전히 네, 사태 났죠. 브라질 헤아라는 약세인데 원화는 초강세야. 와, 앉아서 그냥, 네, 그런 상황이 지금. 근데 어쨌든 원화 강세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것은 한국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결국은 이거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어느 시점인데 아마 대선 후부터 반영되지 않을까요? 네. 대선 후부터 이것들이 고정화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좀 바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맞아. 저 예측 못하죠. 근데 어쨌든, 이 거시에서 시장 하루하루치를 예측하는 거는 웃기는 얘기인데, 이 거시적인 상황들이 어떤 영향을 미친지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금리, 환율, 이런 상황들, 유가, 이런 상황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는 항상 생각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미국 채권 시장 가격, 미국 10년물은 0.841%, 30년물은 1.641% 이고요. 금값은 1904로 어제에 비해 소폭 떨어졌고요. WTI는 39.75, 구리 가격도 같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6,875, 0.45% 떨어졌고요. 저녁 상하이 지수는 1.04% 하락, 항생은 0.54% 상승했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파는 0.65%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0.43% 떨어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에는 인텔이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인텔이 무려 10%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버 시장에서 줄어들었다.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야, 이제 서버에서도 끝나냐? 하면서 폭락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인텔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일단 서버 시장이 밀린다면 시장 컨센은 굉장히 나빠질 수 있고, 원래 인텔에 대해 좋은 컨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폭락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텔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새로운 10나노 공정의 가동률은 100% 돌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다음번부터는 바뀐다. 그 사이에 AMD나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대로 이제 공정이 안 돼서. 이제 물론 결정타는 7나노에 있었어요. 7나노를 어떻게 할 거냐, 못 할 거냐 할 거냐. 근데 못 한다고 했을 때 빠르게 TSMC라든가 삼성하고 쪽으로 전환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찌되었건 7나노가 결정타를 맞게 할 거고요, 인텔의 주가에 있어서는. 근데 어쨌든 10나노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점은 또 시간이 지나면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바이오는 0.26% 상승했고요. 애플은 0.61% 하락, 아마존은 0.88%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0.62 상승, 알파벳 1.64 상승, 페이스북 2.40 상승, 인텔은 10.58% 하락, 퀄컴은 0.39% 상승,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8% 하락,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1.2% 하락, AMD 3.2% 상승, 엔비디아 1.7 상승, 테슬라 1.2 하락, 넷플릭스 0.6 상승, 웰스파고 0.13 상승, 벅셔 해서웨이 0.52 상승, 알리바바 1.19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바쁘게 달려왔는데요. 시장 너무 재미없으니까 시장 얘기보다 에듀캐스트닷컴에서 한수강자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브로라 꽃바람이란 분이 자기 투자 방법에 대한 진단을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주식 선물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수익이 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수익을 늘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투자 기간이 자기는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이래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루, 일주일. 방법은 여러 가지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해서도 성공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제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되셨거든요, 이분. 어, 현재 돈을 가지고 3월 달에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5개월, 6개월 됐는데, 7개월 됐구나. 근데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5년간 생존하신다면, 이 돈 가지고 생존하신다면 생존 가능합니다. 예. 대신에 명심하실 것은 이 돈을 안 깨질 수 있도록 온갖 신경을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스캘핑이거든요, 거의. 그리고 한국에서 스캘핑 관련해서 하루짜리 단타로 돈 버는 경우는 그 프랍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동물적으로, 그 사람들은 거의 동물이에요. 프랍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게임하듯이 덜덜덜덜덜 막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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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요. 진짜 동물적인 감각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오버나이트 잘 안 하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 봤어요. 회사 자금으로 막 수억씩, 한 달에 수억씩 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그 부분에서 한마디 좀 더 하죠. 보통은 수익 매매 정도로 한국에서는 돈을 벌어요. 단타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예. 약간의 추세를 조금씩 타는 것이죠. 그래서 대형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강세 흐름이 지속되는 쪽으로 붙어서 그렇게 하죠. 저희 인터뷰에 나왔던 동강님도 약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까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돈 버는 데까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투자보다는 차라리 대형주 종목에, 잘 아는 대형주 중에 가격이 올라오지 않은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아요. 요즘에 은행주 오르잖아요. 그렇게 제일 쌌던 업종이 은행이거든요. 너무 쌌거든요. 지금 실적 보면 뭐 퍼2 환산 치면 이번 3분기 하나은행 같은 경우 퍼2는 아니구나. 퍼 3, 4 이렇게 나오잖아요. 엄청 싸잖아요. 기다리면 한번 오는 거 아닙니까? 가격 안 올라서 징징 매고 있었는데 결국 한번 땡기잖아요. 그럼 연 15%만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연 10% 이상만 벌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개인 투자자는 승리할 확률이 높아요. 뭐 카카오 좋다고 해서 카카오 우르르 따라가고, 네이버 좋다고 네이버 우르르 따라다니고, 빅히트 좋다고 우르르 따라다니고, 그래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탈탈 털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제 경험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확 다 떨어지면, 또 건설업종도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예. 건설업종도 엄청 떨어지는데, 뭐 1년에 15%, 10%만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 물론 그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은 실적이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실적이 안 떨어질 거 같아요.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은행. 그런 것들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의 방법은 다양하고 성공의 방법도 다양한데, 이 방법도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없다는 거. 5년 생존하셔야 돼요. 최소. 이 돈, 현재 투자한 돈을 안 깨먹고. 그거가 핵심이에요. 다른 거 다 핵심 아니에요. 안 깨지고 5년 난 버틴다. 이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렇지 않다면, 이 방법은 개인으로서 성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오히려 개인들은 조금 완만하게 계속해서 전업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완만한 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투자 수익을 올리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투자를 러프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프함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거의 전업성으로 하셔야만 성공할 수 있어요. 전업성으로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서 살아남으신 분들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약간 부정적인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하기야 뭐 주식 투자로 한국에서 돈 번 사람들이 많다면 주식 투자가 이렇게 버려지고 이랬을까요? 미국 시장하고 틀린 게 왜 미국 시장이 열광합니까? 미국 시장은 인덱스가 연평균 8% 이상 오르는 국가예요. S&P 기준으로. 그러니까 쉽죠, 투자가. 폭락했을 때만 사면 되는 거예요. 폭락했을 때만 사놓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웬만하면 돈 벌어. 대표주들. 그러니까 지금 막 대표주들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건 엄청난 테크닉 필요한 게 아니죠. 되게 쉬운 투자인 거예요. 한국은 투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물결을 치니까요. 그래서 투자의 심리가 잘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대신에 이것도 있습니다. 한국은 훈련이 잘 되면
월등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그런 예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말이라서 질의응답도 같이 포함하면서 미국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죄송하고요. 다음부터 이제 평일은 한 10분 안짝으로 한번 해서 여러분 그 동영상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화창한 토요일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항상 투자에서 바른 길을 제시하도록 증시각도기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